어제 나온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와 최경영 기자의 대화 속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을 보면은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조금 오래돼서 잊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자주 언급이 되고 거론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우선 관련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잘 보이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네. 권성동 의원한테도 뭔가 부탁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황종호 비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네, 리포트에는 안 나왔지만 전체 녹취록에 보면 있습니다. 황종호 비서는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고향이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아, 또 이게 또 같구나. 네, 그래서 황종호 비서관하고도 자주 연락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쪽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를 넣고 있다. 예, 공기업에 보내달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을 보내줄 수 있는 권력자들, 자기보다 센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 권력자 안에 또 김건희가 들어가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김건희 그리고 비서... 오늘 저기에도 썸네일에도 있는데 어제 장인수 기자랑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황종호인가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실에. 비서관 이름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그 장인수 기자 말을 그대로 전할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송했던 거. 김건희 머리 이렇게 눌러서 끌고 들어간 사람 그렇죠. 아들. 근데 그 황종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 김대남이가. 자기 서울보증보험 감사위원 될 때 황종호를 통해서 갔다는 거잖아. 아, 그래요? 그럼 나왔어, 방송에. 그럼 황종호가 누구의 아들이잖아. 네. 지금 말씀하신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강원도 쪽이란 말이야. 맞아요. 윤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황하영. 김건희 사람이 아니고 윤. 그렇지. 검사 시절에 윤과 친분을 맺었고 그 이후 계속. 그러면 지금 저기 공격까지 꽂아 넣을 수 있는 게 뭐 김건희인지 대통령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꽂아 놓은 건지는 밝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황종호 시민사회 수석실 비서관인데 예전 김건희의 목덜미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간 사람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이끌었던 개사과 작품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의 예전 녹취록에서도 김건희가 직접 이명수 기자 전화를 황종호에게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당시 김건희 목덜미를 잡고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가 2021년 12월 15일이었었는데 벌써 3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황종호는 대통령실뿐만이 아닌 예전부터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이란 것인데요. 이 정도면 정말 보통의 인연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탄핵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같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황종호는 예전 어렸을 때부터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김건희는 황종호를 조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황종호가 이렇게 윤석열 부부와 같이 있게 된 계기는 바로 황종호 아버지인 황하영 때문인데요. 황하영은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동부전기산업 회장으로 일찍부터 윤석열과 스폰 관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국힘당 이철규 역시 강원도 동해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 것을 보면은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연관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김대남이 취업을 위해 이철규와 황종호에게도 계속 부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비선 실세들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말 김대남 전 행정관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김대남의 녹취록 발언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황종호 아버지인 황하영 사장은 삼부토건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회사 간 거래처로서 삼부토건으로 인해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과도 인연이 깊은 사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김대남 녹취록에 황종호 행정관이 언급된 이상 국정감사든 청문회든 아니면 상임위 운영회에서라도 불러 제대로 여러 의혹들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주당 김민석 최고수석이 이번 30일 검찰이 이 대표를 징역 3년이라는 억지구형을 때린 것에 대해 한마디 하는데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슈로 이제 우리 국민과 또 지지자 당원들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은 특히 이재명 대표 그 자체가
민주당의 80~90%를 넘는 지지를 받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당과 대표를 구별할 것도 없이 이재명 대표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 예.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이번 보궐선거 지역 같은 데서도 압도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가 강고하구나 하는 것을 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특히 지금 뭐 예를 들어 영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영광을 보면은 거기가 과거에 이낙연 대표가 했던 지역이어서 그렇죠. 네. 그때부터 오래 했던 어떻게 보면 그런 기득권의 연장으로 생각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이낙연 대표 때부터 했던 그런 기득권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연관없는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지지 않을 어떤 부담을 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선에 진 측면이 있는데 마지막 일부 그것도 참 그런데 이낙연 대표 이후의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영광에서 만큼이라도 저희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지금 최근 분위기를 보면서 보고 있지만 기왕이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승리해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사법 전선에서도 당과 국민적 지지자들의 지지가 단단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